안녕하세요, 위고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달의 교수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저희 이번 이달의 교수님 진행을 맡은 저는 19학번 정치외교학과 하경림. 작은자기 1학번 임현진입니다. 네, 이번 이달의 교수님 알찬 질문들만 모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영상 속에서 퀴즈 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에 시선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 특집 이달의 교수님은요. 정치학원론 하면 떠오르는 교수님이시죠. 바로 송석원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 정치론을 담당하면서 우리 학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 원론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대담에서도 나오겠지만 사회적 갈등과 정치라든가 국제 이주와 정체성 정치라든가 나름대로 핫한 이슈를 강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외과에서 일본 정치론을 맡고 계시는데 일본 정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일본 정치론을 공부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산 거더라고요. 근데 대망이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다룬 20권짜리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그 20권을 다 읽으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일본을 전혀 모르고 이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일본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해가지고 뭐 읽다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얘기를 하는 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읽었는데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지명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고 읽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르게 어떤 충족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일본에 대한 그 공부를 좀 앞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문학인데 역사 소설인데 역사학이라든가 문학이 아닌 정치학으로서의 일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거를 계기로 해서 갖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사회적 갈등과 정치, 일본 정치론, 국제 이주와 정체성 정치 등 많은 과목을 강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이 강좌들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 전공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정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2003년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정치론을 계속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을 떠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다문화 현상이 일본에서도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에 그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우선은 이제 대학원 학생들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사회의 정치학계에서 이 다문화와 관련된 국제 이주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 7, 8년 그 얘기한 지 한 7, 8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이 다문화 디아스포라 정치론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하고 이제 대학원에 그와 같은 과목을 아마도 뭐 거의 최초인 형태로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다른 학교가 비슷한 과목으로 다른 게 이제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학과의 정규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라고 하는 그 과목은 사실은 제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면 그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점차 이제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과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층위로서의 갈등으로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등장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들, 또 청정과 고령 세대들 간의 대화의 모세 이런 것들을 좀 정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2015년 정도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학교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실버 데모크라시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그 세대 갈등만 가지고 이제 정치하게 해놓기에는 너무 갈등이 너무 고정된 것 같다. 그래서 폭넓게 사회적 갈등으로 해서 다루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계급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또는 이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등 모든 층위의 갈등을 망라하는 그런 측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갈등도 젠더 갈등, 세대 갈등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 정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공헌한 점이 있다 그러면 국제 이주와 정체성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현재 이슈가 되거나 앞으로 이슈가 될 거를 어느 정도 성취해서 이것은 이제 정규 교과목으로 해서 학생들과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역시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 나가시는 교수님의 강의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적 갈등과 정치 교수님의 강좌 너무 듣고 싶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혹시 그렇다면 교수님의 강좌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떤 학생들이 좀 수강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좀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수강하는 경우도 있고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러한 학점보다도 제가 좀 학점이 좀 짠 편이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점하고 이제 관계없이 정말 본인들이 이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학에서 배운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학점이 짜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클리어했을 때 오히려 얻는 만족감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 나가더라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좀 수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좀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고민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 놓여진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좀 수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강의를 꼭 수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강의에서 학점을 잘 받는 꿀팁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업하고 대학교 때 수업 다르죠. 그래서 대학생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답안지나 학교 생활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좀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한 얘기를 어떤 학생들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에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심지어 농담까지 이렇게
적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얘기,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토론한 내용, 이거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답안지를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1학년이라고 하셨죠? 네, 예, 맞습니다. 1학년 학생 그 정치학 원론 채점을 하면서 우리 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날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한 게 뭐냐면 답안지를 봤을 때 1학기 때 1학기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 폴리아키 나왔었잖아요. 네. 그 폴리아키에 대해서 이 폴리아키를 설명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폴리아키를 한국 상황을 그 폴리아키에 넣어서 설명하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수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얘기 그것만 고지고대로 따라서 수용성이 높게 하는 것보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이제 그 기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소는 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사유하는 학생들이 강의 수강을 권하시고 또 학점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미고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속에 퀴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 영화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 한두 편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정체성 정치라든가 또는 그 사회적 갈등과 정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좀 생뚱맞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든가 하는 영화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치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한편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편은 미국의 입장에서 똑같은 전쟁을 그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 두 편을 같이 아버지의 깃발과 이제 미국적인 시각이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일본적인 시각에서 이오지마 전투를 다룬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국제 이주와 정체성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밀리언 달러 베이비인데 공교롭게도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를 할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굉장히 손절하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그 영화 감독이고 영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편 또는 세 편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3편 중에 한 편이라도 이번 주말에 맥주 한 캔 딱 까놓으시고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질문에서 특히 이번에 정원론을 수강한 2학번 1학년 친구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새내기 학우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제 강의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별도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업할 때에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미리 또 그 수업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상당히 질문이 많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수준이 다만 뭔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질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하는 질문보다는 논의하자고 이제 좀 도전하는 그런 그 질문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다소는 좀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는 식의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평소에 축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또 축구 우리 1학년들이 진행하고 있는 풋살 모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달이면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가 개최됩니다. 혹시 한 학우분께서 정말 교수님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어떤 팀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라리가를 더 챙길 뿐이에요. 그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의 그 메시 광팬이고 저희 어머니는 85세이신데 마드리드 팬이십니다. 그 모자지간에 이 축구 얘기를 하면 라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팀이 갈려서 이제 서로 공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프리미어 리그를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제 토트넘을 오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맨시티를 좋아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맨시티. 맨시티와 손흥민 파이팅. 저는 그러면 토트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수님 하면 또 정원론 하면 성수관 교수님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요. 이 정원론의 의미가 교수님께는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정원론이란? 사실은 그 정원론에서 이런 학생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학생들에게 얘기한 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학을 알아야 된다. 옛날에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디오테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정치학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정치학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정치학 원론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 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정치학을 공부를 할 때 원론은 그 길자리 인문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학 원론이라는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좀 얇게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상당한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 사상의 또 중심에서 또 이제 다루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거는 또 강론에 들어가서 비교정치면 정당론이라든가 의회 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가리키면 되는데 우리는 정당론에도 그 모든 거를 강론까지 다 포함하고 비교정치로 온 시간에도 강론까지 다 포함하고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당연히 알아둬야 될 그런 바보 뭉치기가 되지 않고 의식 있는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정원론의 남다른 교수님만의 의미 잘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쿠키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교수님 쿠키즈. Yes.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전설적인 명장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며 얻은 우승컵이 38개, 전체 감독 생활까지 더하면 총 49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유럽 축구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역시 축구를 사랑하시는 교수님답게 한 번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버리셨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경품은 없지만 대신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경품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솔직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서 이런 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학생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대학 기간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의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교수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응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는 송성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우리 작은 자기 같은 경우에는 정언론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서 이번 이달의 교수님의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이번 이달의 교수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치하고 언론 강좌를 수강하면서 정치 외교학과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더욱 정치 외교학과에 뭔가 애정이 생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이달의 교수님은 계속되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에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이달의 교수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